아침에 일어나서 무심코 하는 이 5가지 습관, 죽음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91세 의사 한상덕입니다. 의사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받고 91세인 지금까지도 건강을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이것들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생각지 못한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몸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두통, 어지럼증, 그리고 심하면 돌이킬 수 없는 병까지 말입니다. 우리 나이대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몸의 회복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참아주던 것들이 이제는 바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지난 6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특히 아침 시간의 습관이 하루 전체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알려드릴 이 5가지만 조심하면 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이니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래야 더욱 유익한 건강 비법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침 기상 직후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습관. 첫 번째부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기. 많은 분들이 아침에 아이고 늦었다 소리와 함께 벌떡 일어나십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눈 뜨자마자 바로 벌떡 일어났는데요. 72세의 이영수 씨는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가려다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면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검사 결과 기립성 저혈압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영수 씨는 다행히 큰 부상 없이 넘어졌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많은 노인분들이 골절이나 뇌출혈 같은 심각한 부상을 입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 사고 중 30%가 아침 기상 직후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왜 위험할까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휴식 상태에 있습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도 낮아집니다. 이렇게 혈압이 낮아진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이 변화에 즉시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중력에 의해 혈액이 하체로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어지럼증과 현기증의 원인입니다. 심한 경우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자율신경계의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빠르게 적응했지만 나이가 들면 이 적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 높아집니다. 게다가 고혈압 약, 이뇨제, 항우울제 같은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위험이 더 커집니다. 이런 약들이 기립성 저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의 수분이 호흡과 땀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로 인해 혈액이 약간 농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자세를 바꾸면 낙상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런 낙상은 단순한 타박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노년층에서는 골절, 특히 고관절 골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합병증과 생활 능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20%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올바른 아침 습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눈을 뜬 후 30초간 기지개를 켜고 천천히 손발을 움직입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팔다리를 쭉 펴고 몸을 깨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때 심호흡을 3에서 5회 깊게 하면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 뇌가 더 빨리 깨어납니다. 몸을 구석구석 스트레칭하며 혈액순환을 촉진시키세요. 누운 채로 다리를 천천히 올렸다 내렸다 하며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이 동작은 하체에 고인 혈액을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리를 10회 정도 가볍게 움직여 주세요. 특히 다리 부종이나 정맥류가 있는 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 후 옆으로 돌아누운 뒤 천천히 앉아서 10에서 15초간 적응한 후 일어납니다. 갑자기 앉지 말고 먼저 옆으로 돌아누운 다음 팔꿈치로 상체를 지탱하며 천천히 일어나세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최소 10초, 가능하면 15초 정도 그대로 있으면서 몸이 새로운 자세에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그런 다음에야 천천히 일어서세요. 이렇게 하면 자율신경계가 자세의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어지럼증을 줄이고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영수 씨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아침 어지럼증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안 마시기. 두 번째로 위험한 습관은 아침에 물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분 부족은 치명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목마르지 않아서 물을 안 마셔도 괜찮아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 중추의 기능이 저하되어 실제로는 몸이 수분이 필요해도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물 안 마셔도 괜찮던데요. 제가 진료했던 78세 박영희 씨는 평소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물을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 불편하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어느 여름날 박영희 씨는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진단 결과는 심한 탈수로 인한 일시적인 뇌 관류 저하였습니다. 다행히 수액 치료 후 회복되었지만 이후 박영희 씨는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왜 위험할까요? 우리 몸은 밤새 잠을 자는 동안에도 호흡과 땀으로 약 450에서 500ml의 수분을 잃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침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약간 농축됩니다. 즉, 혈액이 끈적해지고 묽지 않아 혈관을 통해 순환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농축된 혈액은 심장이 혈액을 펌프질하는데 더 많은 힘이 필요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혈압 상승,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이런 위험이 더 커집니다. 노년층은 체내 총 수분량이 젊은 성인보다 적기 때문에 탈수에 더 취약합니다. 또한 탈수는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가벼운 탈수만으로도 기억력과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혼란과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낙상 위험을 높이는 또 다른 요인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만성적인 수분 부족은 신장 기능 저하, 요로 감염, 변비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요로 결석 위험도 크게 증가합니다. 올바른 아침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 후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의 양은 200에서 30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마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적당량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피하고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기. 너무 차가운 물은 내장을 수축시켜 소화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급하게 마시면 공기를 함께 삼켜 폭통이나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온이나 약간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마신 후 10에서 15분 후 화장실 가기. 물을 마시고 바로 화장실에 가기보다는 10에서 15분 정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 몸이 수분을 흡수하고 장이 자연스럽게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간단한 습관이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박영희 씨는 아침마다 물 한 잔을 마시기 시작한 후 만성 변비가 개선되었고 약 3개월 후에는 혈압도 안정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이 귀찮거나 잊어버린다면 침대 옆에 물병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물에 레몬이나 오이 등을 넣어 향을 더하면 더 맛있게 마실 수 있습니다. 3. 기상 직후 화장실 가서 힘주기. 세 번째 위험한 습관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려고 무리하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뇌졸중과 심장마비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특히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가진 분들은 아침에 변을 봐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는 게 습관인데요. 제가 진료했던 65세 김규남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변기에 앉아 20에서 30분간 힘을 주며 변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변기에 앉아 힘을 주는 도중 갑자기 심한 두통과 함께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빨리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경미한 뇌졸중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김규남 씨에게 변기에서 과도하게 힘을 주는 것이 뇌졸중의 원인 중 하나였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몸은 일주기 리듬에 따라 아침에 일어날 때 혈압이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침에 가장 많이 분비되어 혈압을 높이는데 이는 우리 몸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 혈압이 높은 상태에서 변기에 앉아 힘을 주면 복압이 상승하면서 혈압이 더욱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때 혈관이 약한 부분이 있다면 뇌혈관이 터지거나 심장에 부담이 갈 위험이 있습니다. 변기에 앉아 힘을 주면 숨을 참게 되고 이로 인해 흉곽 내 압력이 증가하면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감소합니다. 이후 힘을 빼면 갑자기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증가하면서 혈압이 급격히 변동합니다. 이런 혈압의 급격한 변동은 고령자나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또한 동맥경화가 있는 경우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 이러한 압력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혈관 파열의 위험이 더 커집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화장실에서의 배변 활동 중 뇌졸중이 발생한 사례가 상당수 보고되었으며 특히 아침 시간대에 더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올바른 아침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 후 물 한 잔 마시고 10에서 15분 기다리기. 아침에 일어나 바로 화장실로 가지 말고 먼저 물 한 잔을 마신 후 10에서 15분 정도 기다리세요. 물을 마시면 위장관을 자극해 자연스러운 연동 운동을 촉진하므로 이후 화장실에 갔을 때 더 수월하게 배변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 배를 가볍게 마사지하며 배변 유도하기. 화장실에 가기 전 침대에 앉아서 배를 시계 방향으로 가볍게 마사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자연스러운 배변을 유도합니다. 복부를 문지르는 동작은 장 내용물이 직장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돕습니다. 너무 힘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배변할 수 있도록 하기. 화장실에서는 과도하게 힘을 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배변하도록 하세요. 만약 5분 이내에 자연스럽게 배변이 되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시도하지 말고 나중에 다시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기에 앉을 때는 무릎이 엉덩이보다 높은 자세를 취하면 배변이 더 수월해집니다. 필요하다면 발 아래 작은 발판을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배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뇌졸중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분 섭취,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 적절한 운동은 건강한 배변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을 통해 변비를 예방하면 화장실에서 무리하게 힘을 줄 필요가 없어집니다. 4. 공복에 커피 마시기. 네 번째 위험한 습관은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위 건강을 망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십니다. 카페인으로 정신을 깨우고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이것이 위장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침에 커피 없으면 못 사는데요. 제가 진료했던 68세 이순자 씨는 40년 넘게 아침마다 공복에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녀는 커피 한 잔이 아침 식사라고 말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심한 복통과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만성위염과 초기 단계의 위궤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왜 위험할까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다양한 산성 성분들은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미 빈 상태인 위에 이런 자극물이 들어가면 위 점막이 산에 직접 노출되어 손상될 위험이 큽니다.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위산이 위벽을 자극해 속쓰림, 메스꺼움,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습관을 유지하면 위염이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위장관 점막이 얇아지고 방어 기능이 약화되어 이러한 자극에 더 취약합니다. 또한 많은 노인들이 복용하는 아스피린, 관절염 약 등의 약물도 위장 보호막을 약화시키는데 여기에 공복 상태의 커피까지 더해지면 위장 문제의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카페인은 또한 심장 박동을 증가시켜 혈압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아침은 이미 혈압이 상승하는 시간대인데 여기에 커피까지 더해지면 심혈관계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커피는 또한 이뇨작용이 있어 체내 수분을 더 빨리 배출시킵니다. 이미 밤새 수분을 잃은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탈수 상태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아침 습관입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뒤에 커피 마시기.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식사를 한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면 음식이 위를 통과하기 시작해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공복이라면 물이나 우유, 견과류 한 줌 먼저 섭취 후 커피 마시기. 만약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물 한 잔을 먼저 마시고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우유를 조금 마시거나 견과류, 바나나 같은 간단한 간식을 먼저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빈 위에 약간의 보호막을 만들어 커피의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커피보다는 우유를 넣은 라떼나 유제품이 포함된 커피가 위에 더 부담이 적습니다. 우유의 단백질이 위산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속쓰림 없이 커피를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순자 씨는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바꾼 후 만성적인 속쓰림이 크게 개선되었고 약 6개월 후에는 약물 없이도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5. 아침에 무리한 운동하기. 마지막 5번째 위험한 습관은 아침에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공복에 무리한 운동은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기 위해 또는 아침 운동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을 듣고 이른 아침부터 격렬한 운동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건강하려고 아침부터 열심히 뛰었는데요. 제가 진료했던 70세 박진국 씨는 은퇴 후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어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30분간 빠르게 걷기와 조깅을 번갈아 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운동 중 심한 가슴 통증과 함께 호흡 곤란을 느껴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 부담으로 인한 협심증 발작이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손상은 없었지만 공복 상태에서의 격렬한 아침 운동이 발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위험할까요? 밤새 8시간 이상 공복 상태로 지낸 후에는 우리 몸의 혈당이 낮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운동을 하면 저혈당과 혈압 급상승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아침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저혈당 쇼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혈당은 현기증, 식은땀, 심장 박동 증가, 심한 경우 의식 상실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에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격렬한 운동을 더하면 혈압이 위험한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혈압 환자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밤새 우리 몸은 수분을 잃어 약간의 탈수 상태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므로 심장마비 위험이 증가합니다. 심장은 밤 동안 휴식 상태에 있다가 아침에 활동을 시작하면서 점차 정상 기능으로 돌아옵니다.
갑자기 격렬한 운동으로 심장에 부담을 주면 심장이 적응할 시간이 없어 심장 근육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또한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에너지원으로 근육량을 분해하기 시작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올바른 아침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 후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으로 몸을 깨우기.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격렬한 운동을 하는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시작하세요. 5에서 10분간 천천히 몸을 움직이면서 관절과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 10에서 15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면서도 부담이 적습니다. 운동은 아침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뒤에 하기. 본격적인 운동은 아침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이면 음식이 소화되기 시작해 혈당이 안정되고 몸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균형 잡힌 가벼운 아침 식사는 운동 전 에너지원으로 적합합니다. 너무 격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부터 시작. 아침 시간에는 조깅, 빠른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이 적합합니다. 무거운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고강도 인터벌 훈련은 아침보다는 오후나 저녁 시간에 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운동 강도는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동 전후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특히 아침에는 탈수 상태이므로 운동 전에 물을 한 잔 마시고 운동 중에도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운동도 올바르게 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박진국 씨는 아침 식사 후 운동하는 습관으로 바꾼 뒤 운동 중 어지럼증이 크게 줄었고 오히려 더 오래, 더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5가지 아침 습관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기. 눈을 뜨고 30초간 기지개를 켜고 누운 채로 다리를 움직인 후 옆으로 돌아 누운 뒤 천천히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면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어지러움과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물 한 잔 마시기. 미지근한 물 200에서 300ml를 천천히 마셔 밤새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뇌졸중과 심장마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무리하지 않기. 물을 마시고 10에서 15분 기다린 후 화장실에 가며 과도하게 힘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뇌졸중과 심장마비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공복에 커피 마시지 않기. 아침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커피를 마시거나 최소한 물, 우유, 가벼운 간식 후에 마십니다. 이는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침 운동은 무리하지 않기. 아침에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으로 시작하고 본격적인 운동은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합니다. 이는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저는 91세지만 이 습관을 지키면서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6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 몸을 돌보는 기본적인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생체 리듬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존중하고 따를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실수를 용서해 주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60대, 70대, 80대, 심지어 90대인 저처럼 나이가 많더라도 오늘부터 좋은 습관을 시작하면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늦은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가면서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아침 습관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습관 함께 만들어가요.